자, 윤석열 후보 이야기 또 넘어왔으니까 말이죠. 대선 후보로서 첫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면 일정이 상당히 많을 텐데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냈을까요? 국립현충원도 가고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에도 참석을 했는데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해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젊은 세대가 소통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준비를 추진하겠습니다만 그들에 대해서 역선택이라고 조롱하는 순간 돌아올 것은 역풍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한번 느꼈던 정치적 효능감 계속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내용물은 이미 상당 부분 전달해 드린 것 같은데 이 상징적 의미의 그것을 제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무게만이 아니고 제가 토요일 날 우리 대통령하고 점심하면서 그동안 이제 대선 본선을 준비해 오신 걸 보니까 이런 게 한 몇 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에 가서 열어보십시오. 네. 좀 겸손한 마음으로 또 국민께 좋은 정치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과 싸우는 소위 부패와의 전쟁, 이런 정치 권력을 등에 업은 이런 카르텔과의 싸움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 비단 주머니 이준석 대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한 건데 말이죠. 이제 앞으로 대선 후보가 당의 후보가 됐으니까 이준석 대표가 또 비단 주머니 많이 준비해서 뭐 열어주겠다 이런 뜻인 것 같긴 한데 2030 세대에 입당했다가 홍준표 후보가 떨어지니까 다시 탈당하고 있다. 가볍게 여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2030 세대에 있어서 경선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홍준표 후보보다는 그 믿음을 덜 얻었던 건 사실이고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하고 오찬하는 날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 20 세대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했더니 이준석 대표가 많이 만나고 그들이 많이 찾는 곳을 또 많이 찾아서 소통을 많이 하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이건 정답은 없는 문제다. 그러니까 2030 세대의 고민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잘 담아내서 해결하는 어떤 비전 제시하는 것과 함께 그쪽 세대와 소통을 많이 하면서 서로 어떤 신뢰관계가 더 형성이 되는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정말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홍준표 후보께서 이제 지금 젊은 그런 이들과 어떤 꿈을 함께하는 그 틀을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결국 윤석열 후보와 함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저는 지금 당장은 뭐 지금 여러 가지 페북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또 보태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관련해서 질문드릴 게 있는데 또 홍준표 후보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홍준표 후보가 오늘 캠프 해단식을 했더라고요. 아마도 이낙연 후보 해단식 때도 기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국민의힘을 출입하고 취재하는 기자들도 홍준표 후보, 홍준표 의원의 캠프 해단식에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현장에서 열심히 취재를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어떤 이야기 했는지 조금 전에 이상일 전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그 기대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님을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경선에서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어서 거듭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100분의 1도 안 되는 당신만으로는
대선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넉 달이 남았습니다. 넉 달간 어떤 상황의 변화가 올지 참 걱정스러운 게 아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선거에 지면 감옥에 가야 할 겁니다. 제가 26년간 정치를 해봤지만은 이렇게 참혹한 대선이 되는 것이 참 유감스럽습니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비리 대선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원팀 정신하고 별개일 겁니다. 제가 대선 조직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거하고 백의 종군하는 거하고 별개일 겁니다. 이해창 총재 대선에도 저는 마이크를 잡아본 일이 없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홍준표 후보 저 이야기 들어보면 말이죠. 이상일 전 의원님. 네. 저는 비리 대선에는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제가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저하고 만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습니다. 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어쨌든 간에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다가 선대위 고문직을 수락을 했는데 홍준표 후보는 나는 선대위에는 들어갈 생각이 아예 없다. 꿈도 꾸지 마라. 지금 이렇게 아예 선을 걷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정치는 또 생물이고 네. 윤석열 후보도 많은 노력을 할 거고 또 이준석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굳이 홍준표 후보가 꼭 선대위에 이름을 올려서 활동을 하는 게 그게 돕는 거냐. 다른 방식으로도 당원으로서 충분히 도울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했고 이제 홍준표 후보의 결심에 달린 문제이긴 한데요. 홍준표 후보를 또 많이 도왔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데 홍준표 후보께서 이제 그분들도 또 좀 풀어주실 어떤 그런 생각도 저는 나중에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정권 교체에 저는 힘을 보탤 거다. 왜냐하면 26년간 본인이 몸 담았던 당이고 결과가 나왔을 때 깨끗이 승복한다.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모든 당원들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내셨던 거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의 그 진정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후보도 홍준표 후보의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 특히 2030에 대한 그분의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을 또 본인의 공약, 당의 공약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도 이낙연 전 대표가 결과를 수용할 것이냐 문제로 한번 진통을 크게 겪었었는데 홍준표 후보 말 들어보면 어쨌든 간에 뭐 비리 대선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뿐 아니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여전히 비판을 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얘기 한번 듣고 나서 우리 이용균 의원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석양의 무법자라는 표현, 영화 얘기까지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한번 들어볼까요? 마치 이번 대선이 석양의 무법자 대선처럼 보인다. 더 굿, 더 배드, 더 어거리 그런 대선처럼 보인다. 마치 대선판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판은 다 그렇습니다. 떴다방처럼 모여들었다가 헤어졌다가 또 일이 생기면 모이고 하는 떴다방처럼 그런 대선 또는 선거 조직으로 최근에 변질됐지만은 저하고 같이 일한 분들의 마음이나 그것은 여러분의 고마움은 제가 정치 인생 끝날 때까지 잊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해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뭐가 끝났잖아. 그리고 자, 우리 고생하신 아이 그래 하지 말고 그냥 끝내자. 장수야. 패자가 거창한 일에
해주는 것만 해도 진짜 감사하고 눈물 나는데 더 이상 자질구레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패자는 조용히 들어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당연히 원팀을 기대하겠습니다만 원팀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원팀이라는 것은 결국 지지자들의 마음이 네. 하나가 되는 걸 의미한다고 보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국민의힘 경선은 민심을 좀 거스른 결정을 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이 원팀이 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요. 특히 상처받은 2030의 마음이 그동안 홍준표 후보에게 가 있었다는 것이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뼈아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이에 새로운 미래 대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민주당이 2030이 그 주인공이거든요. 그 주인공들의 마음을 충분히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반성이 있는 것인데 사실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경선 후보들 중에서는 가장 2030의 지지율이 높았었던 그런 분이신데요. 이 경선의 결과를 가지고 봤을 때 최근 국민의힘 여론조사를 보면 2030의 마음이 이재명 후보보다는 오히려 국민의힘에 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뼈아프고요. 아까 이준석 그 대표께서 비단 주머니를 주셨잖아요. 네. 저는 그게 2030의 마음일까라고 한편 생각해봤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금 쭉 돌아가는 상황, 대장동 정치 쟁점화하는 모습들을 보거나 선거 개입 게이트를 다루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그 비단 주머니 안에 그냥 오만함과 그런 상식에 어긋나는 몰상식이 들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비단 주머니를 많이 모아놨다고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좀 희화된 느낌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동안 박정희가 산업화 시대의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놔서 당시에 2030에게 희망을 줬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야말로 이제 정보화 시대에 또 우주 시대로 가는 고속도로를 열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4개월 동안에 2030의 마음을 충분히 사로잡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이용민 의원이 계속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선출된 건 민심을 거스르는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민주당이 아마 동네 저수지에서 선출된 후보다라고 윤석열 후보를 비판했더니 국민의힘에서는 그 이재명 후보야말로 4.4.5 후보 아니냐 또 이렇게 역봉에 나섰던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이 민심이라는 것이요. 제가 보기에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민심이 있고 지금 정권 유지를 원하는 민주당 지지 민심이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지난번에 대선 후보들 1차 이 컷오프 할 때 어떻게 하셨죠?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50% 다 여론조사로 했죠. 그 여론조사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민주당 지지자 플러스 무당파에 한해서만 여론조사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난번 당대표 선출할 때 그 여론조사는 역선택 방지 조항 넣고 했어요. 그때 국민의힘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 빼고 국민의힘 지지자 넣고 무당파만 넣고 당대표 선출한 겁니다. 그건 민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번 민심은 어떤 민심이냐. 역선택 방지 조항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얼마든지 응답해서 소위 역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심의 내용을 철저히 구분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정권 교체를 원하는 민심은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선택을 하고 있고 모든 여론조사에서 확인하고 있는 거죠.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의 후보는 윤석열이라는 것이 응답이 57%, 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 진 거죠. 그런데 책임당원을 비롯한 선거인단 투표에서 굉장히 앞선 거고요. 그래서 민심을 왜곡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왜 정권 교체 여론이 이렇게 높습니까? 문재인 정부 지난 4년이 국민의 기대에 어긋났고 바로 오만과 몰상식 때문에 정권 교체 여론이 이렇게 높은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우리 이 의원님처럼 생각을 하신다면 민주당이 앞으로 이 민심 되돌리기 어렵다 저는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꼭 반론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지금 정권 교체냐 유지냐라고 하는 여론조사만 가지고 그걸 말하기는 어렵다. 이 시대 정신은 지금 뭐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던져준 시대 전환의 과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정권 교체라고 하는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러한 시대 변화를 누가 제대로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걸 묻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열심히 이야기하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시청자분들, 유권자분들께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권 교체, 시대 변화가 과연 어느 당,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더 나은가 이런 고민들을 하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민주주의가 우리가 아직 민주주의만한 제도를 갖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인류가? 대선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선거가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지난 4년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가 해왔던 일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앞으로 들어설 새로운 정부의 5년이 국민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전망 투표가 동시에 혼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넉 달 동안의 대선 전국 각 후보들의 이야기, 각 정당의 이야기 시청자분들께서 잘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간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